제가 해빙기 지난주에 쭉 이번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물었었어. 처음부터 컨셉을 잘못 잡았어 오늘. 아니 그거 말고 이상한 뭐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저 오프닝 다시 찍게 해주세요. 오프닝. 5 minutes later. 아저씨가 집어를 해놓으셔가지고 나가시자마자 던졌는데 바로. 네, 안녕하세요. 꿀팁베스의 이영근입니다. 제가 오늘은 낚시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나왔는데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 꿀팁베스 하면서 해빙기 낚시 이렇게 하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남쪽 나라에서, 그리고 큰 강에 지류 초입에 있는 어떤 수로 얕은 곳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꿀팁으로 전해드렸던 스피닝 태클 2개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로 사용을 해볼 건데요. 과연 선, 후 증명 해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저기 사실 아까 입질 왔었다고 기억나? 이상한 오프닝 같은 거 하다가 에이. 제가 실은 와서 먼저 낚시를 잠깐 했어요. 하다가 입질 한번 받았는데, 뭐 베스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런 입질 한번 받았습니다. 사실은 한 마리 낚고 신나게 떠들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나올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요. 왜 비웃으세요? 아니 낚을 수 있다고요. 믿으시죠 저를? 믿어주세요. 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첫 번째 선택한 태클은 스피닝으로 되어 있는 0.85 합사를 사용한 제 작은 친구들, 우리 쪼꼬미 미노들을 사용하는 로드입니다. 일단은 이 친구로 시작을 해 보려고요. 여기는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제가 이 친구로 먼저 시작을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프리리그나 가벼운 어떤 멈채비들을 던져도 괜찮겠지만, 그런 거는 이 친구들이 먼저 봤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새로운 친구를 보여주면 좀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작은 민어오류를 유시기에 사용을 할 때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서스펜딩을 잘 맞춰서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서스펜딩을 맞춰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나 줄이나 이런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합사가 바람이 좀 많이 날리니까. 그래도 어쨌든 한 마리 낚아볼게요. 이거 그래 좀 이따가. 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태클.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그 주말을 딱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인터넷 커뮤니티 이렇게 싹 정찰해 보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베스 잡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들 나가셨을 텐데 나는 못 잡았는데 왜 이렇게 잡은 사람이 많을까? 제가 이제 약간 보니까 경상도 쪽이 고기 낚았다는 소식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전라도는 그 전주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이번 주는 조금 소식이 별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의미 부여죠. 일종의 갖다 붙이는 건데, 제가 전라도 가서 고기 못 잡고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결코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난주 주말에 비가 좀 많이 왔죠. 비가 좀 많이 와서 전반적으로 해빙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경상도 쪽은 녹았는데 비가 왔고, 전라도 쪽은 얼어있던 곳에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제가 가본 금호라든지 영산강이라든지 아니면 전남권 저수지들은 다 뻘물이더라고요. 뻘물이 이 시기에 지는 건 아무래도 얼음 녹음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거든요. 얼음 녹음물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에 비해 경상도권이 조과가 좋았던 건 얼음 녹음물이 일단 가라앉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경상도권이 좀 고기가 더 많이 나온 게 아닌가. 혹은 경상도 사람들도 많이 사니까 다 같이 설레었겠지. 다 같이 많이 나가서 좀 낚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어느 쪽에서 잘 나온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난주에 다들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많이 가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커뮤니티에 보니까 꿀팁 베스 보고 지그헤드 던져서 낚았다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스피닝으로 낚다가 좀 잘 나오면 베이트로 낚아도 됩니까? 네? 낚고 얘기해. 낚고. 다시 던지는데 안 무네요. 저희가 아까 촬영 시작하기 전에 카메라 세팅할 때 제가 여기 캐스팅 해갖고 입질을 한번 받았어요. 이 시기에 낚시를 하면은
이런 입질들, 그러니까 이게 붕어인지 잉어인지 베스인지 아니면 뭐 다른 어시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숏바이트다 라고 다 넘기는데, 계절별로 조금씩 양상은 다르지만 이렇게 저수온기에 한번 입질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베스라면 몇 번 더 던지면 다시 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 다른 어시거더라도, 그러니까 육식 어종은 그 자리에서 여러 번 입질을 합니다. 근데 잉어나 붕어는 톡 쳐보고 아닌 것 같으면 힝 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번 더 던져보는 게 좀 중요하죠. 반응이 있는 곳은 늘 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촬영 전에 여기서 잘 쉬고 있던 잉어가 뭐야 하고 왔다가 퇴!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병이 안 걸려요. 지금 이미 마음에 병이 들었어. 내가 내내 망상이 얘가 이미 베스야. 다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죠. 제가 이 소형 플러그로 뭔가 그 작은 미노우들로 뭔가 고기 낚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바람이 불면서 라인도 날리고 무엇보다 반응이 잉어로 추정되는 친구가 걷는 거 빼고는 딱히 없어서 작은 사이즈의 웜으로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그헤드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그헤드 말고 HP 미노우 3.7인치를 이용한 드랍샷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제가 라이트 로드에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한 5g 정도 싱커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7g 싱커를 달아서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드랍샷 고기. 나오네. 안녕 귀염이야. 네, 한 마리 낚아냈습니다. 바람이 딱 터져가지고 뭔가 낚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무거운 7g짜리 싱커에 HP 미노 3.7인치를 이용한 드랍샷으로 한 마리 낚아냈습니다. 고기가 작기는 한데 간만에 한 마리 딱 나오니까 정말 툭 건들 때 짜릿해. 고기다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좋네요.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뭐 잔챙이라도 나와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역시 낚시는 고기를 낚아야 재밌어요. 피디님, 저희 한 마리 낚았으니까 좀 됩니까? 나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 그러면 반만 해도 됩니까? 반만요? 그러면 그만한 걸 한 마리 더 낚기 위해 입질 들어온 자리에서 제가 위에 있는 다리에서 철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얕은 곳에서 베스 낚시를 할 때, 특히 이런 강이나 수로를 끼고 낚시를 하면요 정말 잡어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친구들 끄리, 그리고 뭐 누치, 강준치, 그리고 잉어, 심지어 붕어도 루어를 제법 잘 건들죠. 뭐 메기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낚시를 딱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어시건은 분명히 두세 번 건듭니다. 두세 번 건들고요. 숏바이트가 나서 내가 챔질을 했더라도 박히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입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번 트라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한 번 툭 치고 만다 라고 하면 한 30분 정도 더 투자해보고 안 물면 과감하게 이렇게 이동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피닝 낚시, 섬세한 낚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피디님, 좀 전에 보셨습니까? 제가 그 챔질할 때 고기 딱 위치고 제발! 오! 하이피처입니다. 하이피처. 아니, 스피너베이트를 하나 주셨는데 탐욕의 갈고리에 흔적이 있습니다. 탐욕의 갈고리에 흔적이 있어요. 아니, 무슨 스피너베이트를 썼길래 탐욕의 갈고리를 썼어? 하고 블레이드를 봤더니 하이피처예요. 낚시 쓰레기 잘 수거해 갈게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꿀팁 베스를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4파운드 울랄라 32분의 1온스 그 낚시로 이렇게 스피닝으로 베스 낚시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거만 있으면 고기를 다 낚을 수 있다. 흔히들 범하는 오류 중에 오류를 저도 그때는 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알고 있는 게 적고 뭐 배운 게 적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토너먼트에 도전을 했죠. 근데 토너먼트 도전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요런 거에 푹 빠져 있을 때,
이렇게 작은 저크베이스로 고기 낚는 거에 지금 라인이 합사라서 푹 빠진 적이 있었죠. 하이컷을 물고 나온 됐습니다. 제가 이 스피닝에 이 작은 민호로 낚아버렸네요. 이것이 바로 쇼앤프로브. 보이십니까? 제가 낚았습니다. 작지만 증명하는 베스. 아이고. 목 아파, 목. 아저씨가 집어를 해놓으셔가지고 나가시자마자 던졌는데 바로. 감사합니다, 붕어 아저씨. 붕어 아저씨는 우리의 편이에요. 예.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죠? 저의 어떤 과거 참회를 좀 해보자면, 그렇게 이제 울랄라만 있으면 다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맨날 이제 32분의 지그에 대해 그 밑에 애들로 그렇게 고기를 낚으니까 낚시가 지겨운 거예요. 뭐 다른 걸로 낚고 싶은 거지. 근데 낚싯대가 울트라 라이트 로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던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조그만 사이즈 민호들은 던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원텐을 사서 4파운드에 달아보고 던지지도 않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뭘 사서 던져보지 하고서 이것저것 사보다가 그런 걸 알게 돼서 낚시방을 갔는데 되게 조그만 민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봐야겠다 하고 제가 샀죠. 그때 제가 샀던 건 듀엘이라는 회사의 3D 민호였어요. 뭔가 그람수도 되게 적당해 보이고 크기도 크지 않아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던졌죠. 4파운드 던지니까 첫 번째 낚시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걸릴 때마다 지그애들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다 끊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못 쓰겠다. 포기다 포기하고서 그냥 가방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스피닝 대가 하나 더 생기고 미디엄 라이트 정도 되는 스피닝 대 하나 더 생기고서 거기에다가 8파운드 라인을 감아가지고 낚시를 하던 그런 시절에 거기에 달아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갖고 놀았었거든요. 네, 브러쉬 옆에 탁 던졌는데 봄에 3월달이었어요. 대청에서 쭉 빨고 가더라고요. 깠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네? 하고 이제 그날은 하루 종일 그런 데만 돌아다니면서 브러쉬 옆에다 톡톡 던지니까 톡톡 받아먹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이거 그냥 나무만 있으면 고기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써보겠다고 6파운드로 갈아탔습니다. 6파운드에 써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생각보다 비거리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무거운 제품은 없나? 뭐 이건 없나? 좀 더 저렴하고 더 좋은 건 없나? 한참 찾다가 그냥 잊었습니다. 잊고 토너먼트에 푹 빠져서 낚시를 했죠. 그러다가 두 번째 충격파가 왔던 건 언제였냐면 경기를 뛰는데 챌린저 3년차인가 그랬어요. 3년차에 어떤 분이 그 주신교 독구장 아시죠? 제가 큰 고기 막 맨날 떨구는데 거기 그 독구장 작년에 못 갔죠. 거기 낚시 못 하게 돼서. 근데 재작년에는 제가 거기서 경기 때 정말 고기를 많이 낚잖아요. 독구장의 봄 경기였는데 그 독구장에서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 들어오는데 조그만한 꼬우보트를 타신 분이 거기서 스피닝으로 뭘 계속 던져서 계속 낚아내는 거예요. 저는 리미트를 못 채워서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근데 막 4자를 막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지하고 끼력자 봤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여쭤봤더니 작은 몽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죠. 가서 봤더니 파워덩크로 그렇게 낚으시더라고요. 덩크 아니면 파워덩크였어요. 그래서 저런 낚시가 위력적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는 32분의 1온스의 지그헤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뭔가 그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에 넘쳐 흘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 지그헤드 던졌어도 물었어. 근데 지금 저한테 그걸 다시 물어보면요, 지그헤드 던졌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낚시를 계속 하고 싶어 했지만 큰 루어로 넘어가게 된 거는 일단 낚시 자체가 시원시원하고 안동호의 고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토너먼트 위주로 경기를 뛰다 보면 연약한 태클로 2km를 걸었을 때 그 정신적인 그 스릴 더하기 놓쳤을 때의 그 데미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점점 파워풀한 태클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이거를 다시 바라보게 된 거는 요즘 좀 뭔가 낚시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 낚시를 고기를 많이 낚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수온기에 정말 뭔가 그 답변이 될 만한 그런 낚시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 물었는 줄 알았어요. 생각하다가 그래 이거를 보여드리면 그냥 단순히 가벼운 채비들하고 작은 프리리그들 이것 말고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컨텐츠 고민하다가 우연히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때마침 OSP에 좋은 작은 플러그들이 많아요. 뭐 하이컷이라든지 뭐 아수라든지 아니면 뭐 드루가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좀 깊이 들어가는 건 덩크나 파워 덩크라든지, 그리고 뭐 또 작은 플러그류 뭐 예를 들어 SSS라든지 뭐 피크로라든지 아이웨이버 등등 너무 작은 게 많아서 올해 여름에는 좀 재밌는 그런 낚시들을 보여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크기는 좀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재밌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해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좀 채비가 달라졌죠. 그때는 6파운드 카본에 이제 뭐 라이트 혹은 울트라 라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던졌다면, 지금은 0.85 합사에 8파운드 쇼크리더를 써가지고 어떤 강함과 그리고 캐스팅 능력까지 다 겸비한, 예전에는 뭔가 그냥 좀 투박하고 자신감에 찬 낚시였다면 지금은 그때에 비해 이게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좀 정리가 되고 정석에 가까운 그런 낚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낚았기 때문에 보셨죠? 네. 진짜 뭐 잔챙이 2마리 잡고 목 부러질 것 같습니다. 예. 지그헤드로 낚아낼 것인가? 저는 그 꿈이 그렇게 크지 않은 소시민 낚시꾼이라서. 예. 챔피언 대회요? 누구죠? 걔 요즘 잘 치는데요? 근황 올림픽 나오시는 것 같던데. 맞아요. 따라와요 지금. 뭐야? 호랑이다. 그렇죠. 또 잡았습니다. 지금 고라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피디님. 두 번째로 낚아낸 현금매네 패스. 자, 고라니가 나와도 이렇게 잘문을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석축 앞에 살짝 띄워놓고 살살 당기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탁 하고 나왔어요. 어싱어는 입질이 들어오는 주변에서 몇 번 더 입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또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크면 더 좋을 텐데 그래도 이 시기에 사이즈 고기 나온 게 어딥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걸 갖고 다니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물면 이거 진짜 빼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툴이 하나만 있으면 생각보다 되게 쉽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뿅. 요즘에 베이트로 낚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스피닝으로 낚시를 잘하게 보이는 방법을 잘 모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잘하게 보이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하수는요 어떻게 보이냐면 스피닝을 이렇게 잡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도 잘 안 잡고 있습니다. 초하수 여기를 잡습니다. 여기. 이 정도 낚싯이는 사실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주로 낚시 달력 혹은 낚시를 아웃도어 의류 그런 데에서 모델 사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연출한 거죠. 연출하지 않는 이상 사실 이렇게 잡기 힘들다. 중수는 일단 여기를 잡습니다. 여기를 잡고요. 좀 한다 싶으면은 이제 이 처음 캐스팅하기 위해서 이 원줄 이렇게 딱 거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눈으로 안 보고 자연스럽게 어디에 있든 밑에 있어도요. 자연스럽게 이걸 돌려서 이렇게 겁니다.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 그리고 제끼고 이렇게 캐스팅이 가능해요. 이러면은 중수구나. 그리고 뭔가 리트리버 할 때에도 이게 이제 장력이 있으니까 여기를 자꾸 계속 잡아요. 중수. 이제 약간 고수는 아니고 약간 상수. 잘 하는 쪽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립을 여기 안 잡습니다. 여기 안 잡고 그립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뭐 이거 이제 뭐 포핸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름 있는데 상관없고 이렇게 위에서 잡거나 옆에서 잡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뭔가 이 그립법도 연구가 된, 그리고 자연스럽게 안 본다고요. 아시겠죠? 하면서 그립법도 연구가 된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이제 고수의 아우라가 올라오는 뽐뿌. 저는 지금 외부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 이 고수의 아우라가 올라오면 그립을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근데 스피닝 진짜 잘 쓰시는 분들은 이 예민함을 느끼기 위해 실제로 이렇게 잡으신대. 그립을 살짝 잡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송어나 계류에서는 이런 방법이 뭔가 약간 되게 있어 보이고 멋있어요. 실제로 뭔가 그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이 정도에서 바람 부는 방향이나 라인과 어떤 프레젠테이션의 방향 때문에 옆으로 잡거나 위로 잡는 정도로 하시면 충분히 잘하는 아우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고수의 느낌이 난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 계류 송어 하시는 형님들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딱 스테이 딱 주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타. 근데 왜 이렇게 얕은 데서 물까요? 이번 이 시기에 낚시하면 진짜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얕은 데서 물까요? 아까 그만한 애들이 뭐 덩어리라서 산란을 느끼고 뭐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사실 몇 년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얘네는. 그래서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얕은 곳이 환경 변화가 크잖아요. 이렇게 얕은 곳에서 고기를 낚아보면 큰 고기들은 커요. 큰 고기들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길이가 좀 되는 고기들은 빵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많이 먹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작은 고기들은 유난히 이렇게 그냥 꽁치, 뭐 고등어 이렇게 생긴 고기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못 먹어서.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 친구들이 사냥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고, 큰 놈들은 사냥 능력이 돼서 많이 먹는 거고. 그래서 얕은 곳에 있는 고기가 항상 낚기 쉬운 거지만 이 계절에는 조금 더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얕은 곳밖에 없는 곳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아주 3마리 잡더니 낚시왕이 다 됐어요. 네, 여러분, 이런 소형 저크배에서 낚시할 때 꿀팁이 있습니다. 꿀팁이 뭐냐면 너무 걸리는 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걸리면 사실 잃어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깊게 안 들어가는 걸 선택하는 게 꿀팁입니다. 그리고 서스펜딩을 잘 맞춰 놓으면 이 친구들이 내가 그냥 놔둬도 혼자 수중에서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나는 먹이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믿어가면서 낚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가지 테크닉적인 꿀팁을 드리자면, 하나는 이게 어쨌든 립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다 보면 뭔가 바닥에 살짝 퉁 하고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로드를 낮게 포지션을 아래 방향으로 놓고 운영을 하시다가 뭔가 퉁 친다라는 느낌이 들면 로드를 드세요. 이렇게 살살. 그러면 대부분 걸린 데에서 뭐 이렇게 올라타다가 퉁 걸려도 로드를 들어주면 뽑혀 올라오기 때문에 퉁퉁퉁 투둥퉁 하고 이렇게 빠져요. 이런 식으로 극복이 됩니다. 지금 제가 던질 때마다 거의 계속 바닥에 닿는데 저는 거의 잘 안 걸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퉁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퉁이 느껴지면 로드를 그대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 친구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무조건 걸리니까 이렇게 띄우는구나, 각을 좀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째는 아까부터 우리 PD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루어의 가장 강력한 액션법은 스테이입니다. 스테이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안 물 것 같으니 자꾸 움직이게 되거든요. 스테이를 어떻게 주시냐면 친한 친구분 한 분 데리고 가세요. 둘이 이상한 얘기라고 떠들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꾹꾹 하고 갖고 갑니다. 바늘이 6개나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늘 6개를 믿고 낚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얘기는 친구를 꼭 데려가라는 게 아니라 딴 얘기할 때 잘 물더라, 아시겠죠? 저희도 멘트 칠 때 제일 잘 묻니다. 이게 예를 들면 남욕. 소형 저크베이 꿀팁 하나 더. 소형 저크베이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 그럼 언제 액션을 주고 언제 그렇게 길게 스테이를 줘야 하냐, 이런 걸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운 좋게 입질 한번 받으면 좀 감이 오거든요. 입질이 탁 물고 가만히 있는 느낌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테이를 좀 길게 주는 편입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주다가 뭔가 슥 가져가는 느낌으로 입질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액션을 좀 서둘러 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고기가 먹이를 쫓는가 쫓지 않는가, 저크베이스를 따라오는가, 아니면 서 있는 저크베이스를 툭 건드는 식으로 입질하느냐, 이걸로 저는 그런 분위기를 파악을 하거든요. 저수온일 때에는 쇽 한참 넣었을 때 톡 이런 입질이 많고요. 조금 수온이 고수온까지는 아니더라도 10도 전후로 올라서 저크베이스이 아주 잘 먹는 시기가 되면 탁탁탁 스테이 툭 쭉 이런 입질이 많아요. 걸렸습니다. 나왔네요. 툭툭툭 하고 스테이를 딱 줬을 때
혹은 툭 하고 내가 살짝 당겼는데 쭉 끌고 가는 입질이라면 그때는 내가 조금 움직임을 좀 주더라도 잘 따라와서 물겠구나, 오히려 움직임을 주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지금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막 날벌레가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우화라고 하던가요? 지금 뭔가 날벌레 친구들이 날고 있어요. 이게 지금 2월인데 따뜻한 곳은 이렇게 날벌레가 보입니다. 제가 낚시를 할 때 몇 년 전에 민호 얘기할 때 저크베이트 편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날벌레가 보이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좋은 징조인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날벌레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이라든지 뭐 이런 따뜻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좋은 징조도 있잖아요. 그거 왜 얘기 안 해주나,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안 좋은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빨리 런해라, 이것은 런이다, 런 각이다. 첫 번째는 다른 시기에는 좀 되게 좋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 시기에는 흙탕물이 들어오면 런입니다. 흙탕물은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이 땅을 다 잡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녹으면서 이제 흙탕물이 돼갖고 유입이 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눈 녹은 물이 흙탕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흙탕물이 보이면 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그럼 또 런 뭐 있냐 그러면 너무 맑아도 런입니다. 너무 맑아도 런입니다. 왜냐하면 맑고 얕은 물에도 베스는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낚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엄청 서울대 갈 거 아닌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으로 내 스스로의 난이도를 높이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너무 맑은 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날벌레 말고 또 좋은 메타 뭐 있나? 있죠. 좋은 메타. 기본적으로 그냥 뭐 뒤집는다든지 뛴다든지 하는, 뭐 꼭 굳이 베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종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뭔가 물고기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게 뭐 베스가 아니더라도 뭐 잉어나 붕어더라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우리가 흔히 베이트 피쉬라고 부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살짝 노는 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물가에 이렇게 총총총 보인다든지 그런 거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물고기만 보여도 여긴 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물이 바로 낙동강하고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여기도 일종의 수로가 되겠죠. 여기도 큰 강의 지류 초입에서 저희가 지금 또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곳 하만천에 와서 낚시를 해봤는데, 아침에는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지난주에 떠들어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이걸 또 보여드리지? 안 물면 어떡하지 하면서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낚시를 했는데, 뒤에 보이는 곳에서 조그만 고기로 딱 한 마리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정말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큰 강에 지로 막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 고기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런 스피닝 채비가 정말 효과가 있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시간대가 딱 해가 떠서 막 더워질 때였잖아요. 막 더워져서 그렇게 잠깐 활성도가 올라와서 물었던 건지, 그게 아니면 혹시 먼저 낚시하시던 대낙조사님이 뿌려놓은 딸기 글루텐에 집어가 됐던 베이트 피쉬들을 먹으러 왔던 친구들이 그 앞에서 탁탁 먹어준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 스피닝으로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효과는 괜찮았다. 뭐 고기가 커서 좋은 고기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쉬운 대로 이 계절에 생활이가 어디니까 괜찮은 스피닝 낚시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주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이것이 쇼앤프루고요.